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보고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코난테크놀로지 분봉이고 시초에 9시 땡 하자마자 추격 사인 드렸고 바로 쭉 상한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타였지만 좀 크게 먹을 가능성이 컸고, 만약에 빠지면 21,000원 밑에서 눌림 매수하고 이제 반등을 노려본다 이거였는데 눌림 매수 가격은 오지 않았고 1차 추격하신 분들만 수익이 나왔습니다. 상승 이유는 SK텔레콤 인수 관련 호재고요. 인수가 항상 강력한 호재로 시장에서 반응을 많이 보여주죠. 이거는 일봉이고 어제 박스 상단 그리고 이 역배열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타점 언급을 드렸고요. 박스 중이다, 역돌 시도 중이다, 역배열 돌파 시도 중이다. 여기서 박스 돌파하면 좋은 흐름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타점들이고 여기서 스윙 추천 5일선을 회복하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돌파는 수익이 안나고 이후에 수익이 났죠. 눌림 매수는 바로 수익이 난 편이고 이후에 회색 지지 이탈하고 쭉 빠졌다가 역배열 끊고 급등.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현 자리와 동일한 자리죠. 이제 여기서는 크게 방산 쪽으로 호재가 붙어서 5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대응은 자 올라간다 그러면 홀딩을 하시다가 내려간다 이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지금도 매수하고 올라간다 이 느낌이니까 홀딩하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면 홀딩 하시고 만약에 꺾이면 동일하게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꺾일지는 모르죠. 그 꺾이는 구간을 잘 체크하셨다가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최대한 추세를 타면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단타 추천 드렸고 단타 수익만 주고 이후로는 역시 이때처럼 수평 지지 이탈하고 오버행 때문에 아마 빠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 또다시 박스를 주면서 박스 돌파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 타점들 복습 해보시고 다음 루닛
루닛은 모든 방에 공통 추천을 드렸고요. 무료 추천도 같이 드렸습니다.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는 자리에서 박스 돌파 자리 추천을 드렸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 2일 만에 11%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반짝하고 빠졌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동 매도를 걸어 놓은 게 아니라면. 이때 매도 못해서 너무 순식간이라서 아쉬움을 토로한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 없다, 이거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냥 박스 흐름 내에서 흔들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4848 사고 팔고 매수 홀딩이 가능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고, 결국 이틀 뒤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종 손절가 18,900원 이탈 없이, 여기 초록 색깔은 박스, 기존의 박스죠. 기존의 박스 이 자리는 눌림 매수와 홀딩 구간이다, 복습하시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추천했던 소카와도 같은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못 팔았는데 11% 상승이 나왔지만 못 팔았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박스 중이다, 4848 가능하다. 다음 또 여기 재무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딱 2주만 산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제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차트가 바닥 찍고 돌아 나오는 정배열 자리에서 발을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추천하지 않죠. 이 하락이 멈추고 추세를 돌리려고 시동을 거는 구간, 드릉드릉거리는, 올라오려고 드릉드릉거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낙폭이 심했다. 그리고 얘의 가치는 똑같아요. 요때 크게 이렇게 올라줬던 이유랑 지금 올라가는 이유랑 뭐 기본적인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일정도 23년 1월에 있다고 하나 알려드렸고, 그 일정까지는 뭐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죠. 뭐 어쨌든 재무가 좋았든 안 좋았든 손절은 18,900원 무조건 잡고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는 절대 고점이 거의 없다. 이런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올라오는 자리,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는 추천 안 해요.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 요런 자리에서는 밥동이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VIP 이상에서 추천주 동영상 알려드리는 거고요. 루닛, G2파워 10월 24일에 추천했고 두 개 다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재무는 제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동전주 이렇게 완전 최악인 게 아니면 추천을 잘 주는 편입니다. 너무 진짜 누가 봐도 최악이다 이런 재무의 종목들은 저도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 장투 종목을 추천할 때는 당연히 재무를 더 꼼꼼히 보고,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더 유의를 하면서 리스크를 안내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루닛도 제가 요게 추천 양식이거든요. 추천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 위치 발바닥이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15일선을 처음으로 안착을 했다, 박스 돌파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업계에서 매출 1위, 또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이다.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은 재무가 당연히 좋지 않죠. 재무는 좋지 않고 기술은 좋은 종목들을 상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모두 AA 등급을 획득을 받았다. 보통은 B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AA를 2개로 받았고 역대 최고 등급이다. 또 10년 후에는 조 단위까지 매출을 목표로 할 정도로 기술이 좋은 회사. 최근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매출은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9월 15일에 리포트가 나온 게 우수한 기술력에도 주가는 저평가다. 기업 가치 거래량 이런 건 좋지 않았지만 최대 주주 10% 이상이고 부채가 많긴 하지만 이건 바이오 기술 특례 상장 종목들은 당연히 부채가 많아요. 연구비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유보율 회사 현금도 마이너스 상태지만 이것도 같은 이유로. 여기 보시면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년 매출 83% 달성, 20년 매출은 620% 증가, 21년 매출은 340% 증가. 아까 기술특례 상장, 위험요소, 리스크도 안내를 드렸고, 자, 차트상 18,900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을 하자. 이게 좋은 내용이든 재무가 좋든 안 좋든 이거는 동일하게 차트 대응하는 겁니다. 항상 손절가를 잡고 이탈 시에는, 주요 지지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전량 매도 손절을 하는 거예요. 자, 위험 요소, 기술 특례 상장이라 적자 연속이다. 기술 특례는 당장의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5년 동안 매출을 내지 못해도 시장에서 대출되지 않는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종목들이 주가가 반짝반짝 하면서 길게 보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주식은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종목을 찾았다 해서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파동이 나올 때 타이밍 잡고 위로 올라갈 때 어깨에서 팔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너무 요런 재무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좋은 타점의 종목을 피할 필요는 없다. 물론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는 재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종목은 매수 안 하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저도 별다른 말 안 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기회를 놓치는, 타점을 놓치는 거니까 좀 아쉽긴 하죠. 크게 올라갈 자리인데 매수를 안 하는 거니까. 하지만 본인의 기준이 그렇다면 존중합니다. 무조건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 드리는 것 중에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라파스인데 얘도 재무가 좋지 않아요. 이것도 추천 당시에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파스를 추천했지만 재무가 좋지 않아서 매수를 안 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이때도 제가 같은 설명을 했죠. 재무를 너무 보지 말고 차트를 좀 봐라. 이렇게 수평 박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큰 추세를 유지를 해주는 건 왜 그럴까?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단기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고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것이다. 악재가 있다면 주가는 당연히 역배열로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때는 또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선 이탈하면 또 급락이 나오는 걸 염두를 했어야 하겠죠. 이후에는 여기 이탈 나오고 결국 크게 빠졌고요. 도중에 낙폭과대 추천을 여러 번 드리긴 했어요. 이때도 낙폭과대 추천 잡아드렸고 크게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3번 추천했고 다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박스 이탈할 때는 당연히 매도고, 이후에 또 빠졌다가 올라오는 자리, 또 역시 동일하게 추세를 보여주는 자리, 그리고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추천드렸고 단기 24%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또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지금은 크게 빠져있는 상태죠. 이렇게 파동을 타는 거예요. 계속 요 종목을
장투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어깨자리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여기도 어깨자리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이렇게 반복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카 역시 루닛이랑 차트가 똑같죠. 그러니까 소카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셨다면 루닛을 똑같이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카가 선배고 루닛이 후배죠. 소카가 올라갔듯 루닛도 유사하게 올라간 거예요.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발바닥 자리다. 그리고 내용은 타다, 우버 규제를 풀 것이다. 이 재료가 있었고요. 제가 무조건 차트 하나만 보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이런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 뉴스가 없어도 차트 추천할 때도 있지만, 보통 초보분들이 이런 호재가 없으면 불안해 하거든요. 불안해 하기 때문에 재료도 같이 찾아서 차트와 재료를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때 급락이 한번 있었지만 손절가 이탈이 없었고요.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대 40%. 이유는 21선 이탈하고 지금 빠지고 있고요. 15,000원까지 또다시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단기 4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죠.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는 정의연 추천주고 역시 동일합니다. 신규 상장주. 여기 위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두 번 이탈하고 죽었고요. 이 역배열 돌파하고 21선 회복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최종 손절가는 1,400원. 1,400원 이탈이 없으면 계속 박스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빠졌을 때 추천하고 5거리일째 좀 크게 저가가 많이 낮아졌죠. 근데 이때 1,400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하시고 그 전까지는 박스 매매가 가능하다. 초록색깔 구간은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이건 앞에 소카, 루닛 다 똑같아요. 돌파 매수 준 자리에서 이제 손절가 위, 보라색깔 위는 다 홀딩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21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또 주황색깔에서 21선 회복했다, 양호하다 알려드렸고, 만약에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 재매수가 가능했고요. 짧은 포지션은 손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긴 포지션은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회복시 재매수 타점도 복습을 하시고, 돌파 기준으로는 그냥 버텼으면 12% 수익,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최대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 G2파워, 얘도 기존의 추천 타점들을 보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요때는 박스 추천 드렸고, 또 위에 박스가 한 번 더 만들어졌거든요. 그 요 박스에서 한 번 더 재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죠. 여기 박스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고, 다음날 급락이 나옵니다. 다음날 안 좋은 뉴스가 떴거든요. 얘가 지금 수주 기대감으로,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건데, 미국에서 소송을 건다, 수주를 방해한다, 이 뉴스에 하락이 나왔고, 역시 제가 손절가 드렸으니까 손절가 이탈 없으면 괜찮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했고, 다음날 당일부터죠. 당일에 이 악재를 덮는 호재가 떴어요. 문제없다, 우리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수주에 영향이 없다, 수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반대 기사를 내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눌림 기준으로는 최대 22% 수익 나왔고요. 오늘 시간으로도 또 3% 정도 올랐죠. 계속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뉴스에 너무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트 대응을 하시면 이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 올라가니까, 차트도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너무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이런 거 따라다니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 뭡니까? 호재 불나방처럼 따라붙으니까 이렇게 뉴스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너무 뉴스보다는 좀 차트 위치를 잘 보면서 여기가 무릎 자리인가 어깨 자리인가 머리 자리인가 이런 걸 판단하면서 가급적 무릎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G2 파워도 여기가 발이고요, 여기는 무릎이죠. 무릎. 이거는 뭐 어깨에서 추천한 거긴 한데 기존에 여기가 고점이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큰 그림에서는 높은 자리는 아니었다. 손절을 짧게 잡고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 손절을 짧게 안 잡으면 하락시에 하락폭이 엄청 크죠. 하지만 요 회색 손절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 다음 양지사. 양지사는 요때 놓쳤고요. 가는 거 보내줍니다. 너무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자리에 사지 않죠. 그리고 음봉 윗골이 뜨고 당연히 크게 빠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29,000원 정도까지 차트 분석으로 29,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커 보였기 때문에 이때 음봉 추천 드렸고요. 2일 만에 장중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 큰 추세를 지키고 쭉 올라갑니다. 분할 매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추세를 크게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기서도 음봉 윗골이 떴으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역시 분할 매도를 했으면 큰 추세 지키고 반등 나오는 추가 수익까지도 먹었죠. 현재는 또 21일에 고점 음봉 윗골이 또 뜨면서 지금은 요 추세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일단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눌림 매수 잡으면서 목표가도 엄청나게 크게 드렸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고점 음봉 윗골이마다 직후에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21일에도 제가 경고를 했겠죠. 이전처럼 크게 빠질 수 있다, 경고를 드렸고요. 근데 오늘 또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갑니까? 요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물렸다는 거는 여기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다. 물리더라도 제가 추천을 했던 요런 자리에서 물려야지, 물리더라도 여기서 물려야지. 그렇죠? 물리더라도 차라리 여기서 물려야지, 차라리 여기서 물려야지. 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또 권장하지 않아요. 지금은 또 시간으로 마이너스 3% 나오면서 21선 이탈을 했죠.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유 없이 한가 나와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이때 50% 빠졌거든요. 지금 한 25% 30% 빠진 자리인데, 빠지면 반토막이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가든 말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슈퍼 개미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양지사와 신진 SM 매매를 했던 슈퍼 개미가 이제 28일 오전 오늘 10시 30분에 검찰 소환이 됐다.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이 슈퍼개미의 지분 공시가 허위라고 봤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목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참여를 내세웠지만 이거를 정정 공시를 통해서 단순 투자로 바꿨어요. 이걸 바꾼 게 교란 행위라 본 거죠. 그러니까 먹튀 하겠다는 의도로 정정 공시를 냈다, 단순 투자로 바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삐리한 짓을 하고 있다, 얘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 이것도 이제 향후에
얘가 재가 있다고 밝혀지면 주가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요런 내용을 떠나서 주가 자체가 이미 지붕 뚫고 머리 위로 그냥 우주 끝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답이 없죠. 이거는 수년을 가져가도 다시는 본전을 보기 힘든 자리입니다.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양지사 이거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고점 자리니까 이후에 또 반등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관심을 끄시는 게 좋아요. 타점을 이미 놓쳤다. 놓친 건 보내주자. 다음 더구전자 이거 무료 추천 드리고 단기에 최대 35%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이유는 이 추세선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여기 이탈하고 죽었죠. 이때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초에 제가 추천을 다시 드리고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빠지긴 했지만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때 밥을 먹었고 똥을 충분히 쌌고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기존 무료 추천주였고 다시 또 무료 추천 드립니다. 박스 매매하시면 돼요. 가급적 음봉 매수 하시고 다음 지스템 이거는 분봉이고 저스템이죠. 신규 상장주 오늘 시가 바로 이탈 저가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시가를 회복했고요. 11,000원. 제가 항상 시가 회복은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가능해요. 분봉상에서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고 시초에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추천드렸고 이제 루닛이랑 기존 추천주들이 올라오면서 그 대응 준다고 저스템 조금 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요때 주고 바로 추천을 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받고 그러니까 요때 돌파가 나왔다 시가 회복이 나왔다 타점 알려드렸고 이후에 요때 기준으로 조금 더 위에서 알려드렸나? 아무튼 20% 상승이 나오고 이후에 요 추세 꺾이고 죽었습니다. 저스템으로는 시가 회복하면 부활 돌파 매수 타점이다. 요거 숙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하천기계가 시간의 상한가였죠. 하천기계도 양지사랑 같은 날에 추천을 드렸고요. 기존에 박스 상단에서 추천 2번 드렸고 밥 먹고 똥 쌀 때 눌림 반등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고 65% 상승. 이후로는 이 큰 추세를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양지사랑 똑같아요. 음봉 고점 윗꼬리 주면서 죽었고 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크게 빠진 상태. 양지사는 빠지던 중에 이걸 지키면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양지사도 이 큰 추세가 이탈이 된 상태죠. 둘 다 지금은 똥 구간이니까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하천기계 일봉 볼게요. 이때 추천 쭉 올라갔다가 음봉 윗꼬리 뜨고 하락. 그러니까 여기 이탈할 때 정리를 했어야 돼요. 올라가다가 내려오죠. 내려올 때 분할매도 전량매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밑에서 살짝 이탈하면서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고가 20%,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네요. 20%나 크게 올라왔지만 기존에 요 저항에 걸리면서 결국 빠졌고 최근의 저가 3,600원 지지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 3,600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이탈하면 3,000원 초반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쌍봉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매물이 많이 쌓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V자 반등 기대는 낮추시고 여기서 박스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 타점은 지나갔다 보시고 이후에 또 상승이 나와준다면 또 오늘과 동일하게 가짜 반등에 좀 무게를 두면서 위에서 물렸다면 손절도 생각을 하시고 올라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계속 길게 가져가면 기회비용 상실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단기 고점 윗꼬리 같은 거고 현재 자리가 요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올라오더라도 본전은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물렸다면 엄청나게 행보가 길어지죠. 요때랑 지금이랑 유사하게 행보 가짜 반등 행보 이렇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항상 주가가 미친 이런 상승이 나왔다면 요 고점에서는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초보분들이 오르고 빠지고 이게 파동이 당연하니까 당연히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고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자꾸 여기서 따라붙고 이러니까 요런 상당 고점에서 물리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속에 천불이 나기도 하고 진짜 아이고 제발 좀 꾸준히 공부해서 이런 얼토당토 아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 삼진제약, 얘는 월봉이 박스 형태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 호재가 있었죠. 이걸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같은 이유로 엄청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얘는 그러지 못했고 빠지다가 하나제약이랑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하나제약 외 3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고가 10% 종가 1%로 그쳤네요. 또 크게 가지는 못하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또 뒤에 큰 상승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호재라도 어떤 종목은 크게 가고 어떤 종목은 반응이 미미합니다. 그렇게 미미한 반응이 나오는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오늘 고가 부근인 27,500원 돌파, 그리고 482선 25,800원 정도 1차로 여기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여기 2차, 그리고 지지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24,500원 정도, 여기가 또 5일선이랑도 유사한 자리입니다. 여기 중요하고 다음 23,000원, 저항은 위에 2개, 지지는 밑에 2개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가급적 또 튀어줄 때 윗꼬리에 무게를 두고 빠른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NCN 시간의 상한가였고 자회사 베이다스를 흡수합병했다. 흡수합병도 역시 큰 호재죠. 특히나 이런 역배열 종목, 주가가 싼 종목들은 큰 호재에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이것도 이때처럼 상한가 다음날 조금 더 오르고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엄청나게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바로 또 제자리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조금 더 올라가든 어쨌든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이전처럼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월봉을 보시면 상태가 안 좋죠.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최근에 여기 수평 지지 이탈하고 거의 저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아직은
역배열 구간에 계속 갇혀있다. 다음 샤페론 신규 상장주고 8.7%. 최근에 바이오 유럽 일정으로 글로벌 파트너링 추진 계획 소식에 상한가가 나왔고, 다음날 9% 정석. 상한가 다음날에 반짝하고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패턴이 나온 거고, 오늘은 고가 18%, 종가 보합으로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에코캡 전일 시에 7% 상승. 마그나 전기차 미국 7천억대 대규모 공장 건설 발표를 하면서 26일에 처음 19% 반짝이 나왔고요.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라갔네요. 오늘은 고가 17%, 종가 3%, 역시 정석 반짝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482선 5,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장중에는 3번 뚫어줬는데 3번이나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안착을 못했죠. 종가로는 종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 5,200원 안착이 실패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5,200원 안착이 중요해요. 안착을 실패한다면 계속 요 박스에 갇혀서 움직일 거고, 다시 4,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해야 되겠죠. 박스 하단 기존의 수평 지지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하셔야 돼요. 얘도 이렇게 파동이 커요. 밥을 먹고 빠지고, 밥을 먹고 빠지고, 밥을 먹고 빠지고, 밥 먹고 빠지고, 이렇게 또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워낙 물려있는 매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리콘2 시외 4%였고 고가 7%, 종가는 마이너스 5%. 반짝하고 쭉 빠졌네요. 무증 약세가 있었던 종목이고,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가 시초 추천드렸고, 상한가 다음날 7% 올랐다가 이후로는 조금씩 조정 주면서 주가가 낮아지고 있네요. 최근에 무상증자 약세 종목들이 요 낙폭가대 자리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2파워, 노터스, 공구먼, 실리콘2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게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 강세를 계속 노려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무증하고 약세가 나왔던 종목들, 아직 주가 반응이 없었던 종목들 한번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종목들 20개 정도 알려드렸죠. 다음 코리아 FT 고가 4%, 종가 1%. 얘는 뭐 크게 반응은 없었고, 여태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쭉 올라갔다가 포르쉐 상장하고 재료 소멸로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르쉐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큰 반등이 안 나왔어요. 예선테크 상한가 최근에 한방 나왔고, 3기는 오늘 반등 한번 나왔죠. 얘만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스 매매하면서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좀 크게 가져가 줄 수 있는 낙폭가대 박스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선테크는 요 바닥 자리에서 포르쉐가 이제 시총이 커졌다, 주가가 올랐다, 이 내용으로 한번 상한가 나왔고요. 똑같아요.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에 올랐다가 포르쉐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가짜 반등 한번 나온 거고. 다음 3기도 역시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 올랐다가 상장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 나왔고, 오늘 개별 호재로
상승이 나왔죠. 3기 EV 상장 기대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때 포르쉐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상장하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3기 EV 상장할 것이다에 올랐고 3기 EV가 상장하면 하락할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접근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다 코리아 FT만 시외 상승 종목이었고, 여태까지 본 종목도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죠. 하나만 더 볼게요. S트래픽이 전일 시외에 1% 2%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때는 SK네트웍스 투자 관련해서 이현상 나왔고 밥동 나오고, 오늘은 전기차 관련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1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 호재로 상한가가 나온 거죠. 얘는 기존에 중장기 추천주였었고요. 이때 한번 추천했고 바로 급등 나왔고, 이때도 재추천했다가 급등 한번 나왔고, 이때가 상승 추세 끝이니까 이 이후로는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뭐 관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추천을 했고 올해는 추천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추세가 끝나고 하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가짜 반등이 좀 나오는 식으로 계속 주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여기를 끊고 올라와야 돼요. 여기를 끊어야 되고 1차로 역별 저렇게 끊어야 되고 2차로는 여기 전고점 올라와야 되죠. 4,800원 위로는 올라와 줘야지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고 다시 또 이 전고점을 향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패한다면 다시 계속 저점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10월 28일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현대바이오랜드 시간의 상한가, 종가에 조금 상승이 나왔고 이 후속 매수세 유입 추정으로 뉴스는 없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8월에는 높은 유보율로 무상증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으로 추정 상승이 있었고, 8월 9일에는 독점 판매 관련 뉴스가 있었고요.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윗꼬리 찍고 빠지다가 박스 주고 박스 이탈하면서 계속 이유는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8월에 한번 또 급등 나오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고 죽었죠. 지금은 바닥에서 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바닥에서 쌍바닥 형태로 역 헤드앤숄더 형태로 주가가 살짝 올라오다가 시간외로 또 상한가가 나온 상태고, 요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또 올라오더라도 윗꼬리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기존의 수평 지지 박스였던 14,500원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 그 전에 이제 반년의 매물 주황색깔 선 121선도 14,000원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4,000원을 주요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14,000원 위로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단기평 저항으로 보면 41선이 13,000원 정도 하네요. 61선이 14,000원, 121선이랑 겹치는 자리고, 당연히 최근의 박스 상단인
12,500원도 중요하고요. 12,500원, 13,000원, 14,000원. 14,000원이 크게 봤을 때는 가장 주요한 저항대가 된다. 최근에 저가 1,550원 이탈하면 계속 역배열 지하실로 직행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퀘어랩스 시간의 상한가. 자회사인 굿닥이 2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삼성 자금 투자 유치 부각이 되면서 인수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굿닥은 12년부터 병원 예약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시티랩스의 자회사가 퀘어랩스고 이에 시티랩스도 5.8% 상승이 나왔고요. 퀘어랩스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은 상장하고 튀었다가 쭉 빠지고 이후로는 크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 구간에서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 수익권도 크게 나왔는데 지금 좀 크게 또 빠진 상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 있네요. 박스 하단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7,000원 후반대 7,800원 정도가 기존의 박스 수평 지지 박스 하단이죠. 다시 여기를 돌파 안착해야 또 다시 여기 위에서 놀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당간당하게 안착 시도를 해주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상으로는 2년의 매물 481선에 딱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네요. 8,2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28일의) 시가 6,880원. 뭐 저가도 기준이 되긴 하는데 일단 시가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 6,000원 후반대를 지켜줘야 되고요. 27일의 저가 6,260원도 중요한 지지. 여기를 이탈하면 또 다시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단기에 많이 올랐죠.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5% 이탈이 나온다면 가짜 반등 주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크게 빠졌다가 횡보 보여주고 또 다시 올라와주는 이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7,600원 1년선 위로 안착, 그 다음 8,200원 위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기 입형 2개 1년선, 2년선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매각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박스 안에서는 놀아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탈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과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제자리까지 하락을 경계하자. 다음 시티랩스. 퀘어랩스가 자회사고 커플링 상승이 나온 거죠. 월봉 밥동 크게 나왔고 이후에는 500원에서 주요한 지지가 많이 나왔고 동전 주니까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종목입니다. 역배열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로 역배열 돌파 실패했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481선 살짝 뚫었다가 안착 실패. 지금 종가상 121선 반년의 매물을 뚫고 안착한 적이 없죠. 640원 정도 올라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환기 종목 동전 주기 때문에 관심 끄시길 추천드리고 가급적이면 물려있는 분들도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전략매도 하는 식의 대응을 조차 드립니다. 이런 재무가 안 좋고 동전주인 종목들을 길게 가져갈 경우에 상패까지 갈 위험이, 정지가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빠릿빠릿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다음 풍국주정 시간의 상한가 수소차 관련주죠. 삼성전자, 포스코가 반도체 핵심 소재 제논을 가스 국산화 추진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있었고, 오늘 시간으로 또 반응이 나왔네요. 월봉이고 큰 추세 하단 부분, 여기 캔들 몸통 기준으로 잡고 끄은 거고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파동이 엄청나게 커요. 밥동 지금 똥 구간까지 쭉 내려왔고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다음 또 만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 추세 그리고 수평 지지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요 두 개 이탈하면 수년간 침체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키고 올라간다면 이전처럼 좀 큼직큼직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는 자리네요. 윗꼬리가 많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최근에는 제논 호재로 반년선 121선 맞고 떨어졌고요. 일단 121선 안착을 해야 되고, 또 안착을 하면 다음에 또 1년선 저항이 기다리고 있죠. 1차로 14,3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은 15,500원. 이런 거는 장기 입형이 3개가 순차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120, 240, 480 이렇게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또 반짝할 확률이 크죠. 반짝을 할 경우에 27일의 종가 13,200원 위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금요일의 저가도 기준이 되고, 다음 플라즈맵 7% 신규 상장주고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입니다. 상장하고 쭉 계속 빠지고 있고요. 5일선 가격이 5,950원 정도, 오늘 맞고 떨어졌다가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왔고, 이 5일선을 1차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해성옵틱스 시외 6%, 5시 21분에 무기명식 이건부 3호 전환사채 취득, 이 공시 뜨면서 바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6%로 마감을 했고요. 기업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공시입니다. 이거랑 같은 공시로 최근에 솔고바이오가 고가 26%, EV 첨단 소재가 고가 17% 갔던 사례가 있고요. 해성옵틱스 월봉 계속 주가가 낮아지면서 역배열, 동전주까지 주가가 낮아졌고요. 최근에 역대 신저가까지 찍었네요. 이렇게 계속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은 관심을 끄는 게 좋겠죠. 더욱이 동전주니까. 관심 끄고 튀어줄 때 물려있는 분들도 정리한 쪽으로. FSN 4%, 21일에는 삼성전자와 틱톡이 음악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에 공식 마케팅 대행사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있었고,
또 120억 3자 배정 유증 납입 기대감도 있습니다. 11월 1일이니까 이때 연기가 된다면 주가 하락이 있겠죠. 납입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거 중요하고요. 최근에 EN플러스가 납입 연기하면서 마이너스 8% 정도 나왔던 사례가 있고요. 월봉은 역배열 쭉 빠지면서 역대 신저가 찍고 최근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과한 상승이 나왔죠. 121선 저항 계속 받고 있고 시간으로 상승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크게 오르고 반짝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요 추세 이탈하면 오늘의 시가 3,845원 수평 지지도 중요하고, 여기 이탈하면 3,000원 초중반까지 크게 빠지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돼요. 항상 밥동을 조심하자. 종가상으로 4,7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11월 1일 이때 납입일 여부 체크하시고요. 추천주였던 EN플러스가 이렇게 과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하락하는 거 경계하라고 했죠. 결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저가 7%까지 빠졌던 이유가 납입 연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고, 뭐 어떤 이유로든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였죠. 이때가 분할 매도 시작하는 자리였다. 과거에도 보시면 밥동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설명하면서 지금도 조심하자고 했죠. 다음 이니텍 3.3% 보안 관련주고 35억 자사주 취득. 월봉은 밥동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역배열 지속이고 52주 신저가네요. 좋지 않은 흐름이고, 일봉은 최근에 121선 저항맞고 떨어졌고, 또 미래에 올라오면 121선 저항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또 수평 지지도 이탈한 상태고, 기존의 요 지지였던 3,150원이 지금의 작은 박스 상단 부분이기도 하고 1차로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다음 역배열 저항 요것도 보시고요. 여기는 좀 훗날의 저항이고, 일단 가까운 저항부터 2,900원 이탈하면 신저가로 계속 빠지는 지하실 문이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21선 살짝 걸쳤는데 이때 21선 회복하고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와줬어요. 지금도 21선 가격이 3,150원 정도 하는데 여기 확실하게 안착해주면 또 이때처럼 가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만 추세 전환은 어려워 보이네요. G2파워 3% 최근 원자력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추천주였죠. 기존에 역배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했고, 여기 상한가 다음날 박스 보여주던 자리 있죠. 여기서도 추천을 했고, 이때도 상한가 나오던 날 시초에 추천했고, 이후에 또 여기 위에서 박스 확인하고 여기 박스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박스 추천. 지금 박스가 지속이 되고 있죠. 박스 하단 이탈이 없는 내에서 계속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은 앞에 추천주 결과 설명할 때 해놨으니까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면 됩니다. 댓글에서 G2파워 찾아가지고 앞으로 넘어가서 상세 설명 보시면 돼요. 화천기계 3% 경영권 분쟁 이슈. 경영권 분쟁으로
총 3번 추천을 했고 현재는 크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선반영 수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현재 요쯤에 위치해 있고 이전보다는 기대치를 낮춰야 되겠죠. 이것도 추천주 결과 앞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댓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셀리버리 3%. 세계 10위권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4곳 이상으로부터 기술 라이선싱 제의를 받았다. 월봉은 밥동 나오고 추세 이탈하고 쭉 계속 빠졌고 바닥권에서 박스 형태 단기 역배열 잡혀 있고요. 박스 하단 최근에 무중 구간이 있었고 무상증자 이후에 약세. 지금은 12,500원 그리고 만원 정도의 박스 이렇게 낙폭과대 박스 자리에서 박스 상단 돌파 시도 자리에서 시외 상승이 나왔네요. 위에 121선 14,000원 14,000원 돌파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박스 하단 가격은 여기 9,870원 이탈하면 계속 신저가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올라가주면 14,000원 안착 여부 확인하면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네요.